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당 초대위원장 선거에 나선 조계원 의원을 이 아침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남시 경기도 때 이재명 대통령과 동행하면서 이 대통령의 신임이 매우 두터운 분입니다. 조계원 의원님 이 아침에 이렇게 일찍 모시게 됐는데 앞서서 영상 잠깐 보셨습니다. 네, 예. 이 송영길 후보가 네. 정청래 후보가 당 대표를 연임하면은 네. 이 레임덕이 불가피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시다 이렇게 보고요. 네. 예. 어젠가 예. 정청래 대표가 예. 의심 160명의 의원들의 마음을 160만 명의 당심으로 꺾어야 된다. 꺾어야 한다. 네, 의심과 당심을 대립시키고 분열시킨 겁니다. 어허. 한마디로 국회의원을 예. 적대시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한테 인기가 없어서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모양이죠. 예, 사실상 뭐 본인이 얼마나 국회의원들한테 인기가 없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셈인데 저렇게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 나오셔가지고 80에서 90%의 국회의원은 정청래 후보를 예. 불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왜 1인 1표 설계를 했는지 네. 본인이 끝까지 1인 1표 설계를 하고 당대표를 사퇴했거든요. 네, 네, 그 네. 이유가 지금 딱 드러난 겁니다. 아, 의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1인 1표 강성 투표를 통해서 그리고 1인 1표 투표의 함정, ARS 투표의 함정, 강성 당원 일부만 투표에 참여하면은 본인이 해볼 수 있다. 이런 망상을 꿈꾼 거죠. 네. 이렇게 강도 높은 정청래 후보에 대한 견제 비판은 실은 가장 강력한 친명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이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이 정청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이유로도 우리 조계원 의원님을 모셨는데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최근 발언. 항소 이유서가 아니라 말소 이유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청래 후보가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해서 반박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노 코멘트, 노 코멘트 이러고 있어요. 아주 노골적인 반명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두고 정청래가 표를 구걸하는 한심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질타하셨죠. 그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유시민의 항소 이유서는 제가 그 학생 운동을 시작하는 계기였습니다. 네네. 예, 제가 대학 시절 그 우리 신문방송학과에서 첫 번째 연극으로 띄운 게 유시민의 항소 이유서였습니다. 그 유시민의 항소 이유서는 당시 전두환 독재 시대의 시대적 배경에서 나름대로 그 서울대 불락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그 가슴 아픈 역사의 비극에 대한 나름대로 타당한 논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상 그 유시민의 발언들을 보면서 유시민의 말소 이유서를 보는 느낌이었다. 이제 더 이상 시대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유시민의 말소 이유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자기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이다. 찰떡궁합이다. 이런 식의 가면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 얘기를 청와대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다들 기가 막혀. 어이가 없죠. 100% 기가 막혀. 저도 합니다.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런 가면의 정치를 할 수 있는지. 그럼 가면을 썼으면은 그 일관성이라도 있어야죠. 유시민을 향해서 노코멘트 정치. 입을 꼭 다물어요.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저주와 증오의 언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 나라의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를 꿈꾸는 자의 지도자의 자세란 말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의 사실만 보더라도
정청래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친명이신 조계원 의원 보시기에 네. 이 정청래의 친명 호소 이건 터무니없다. 너무 터무니없죠. 그리고 뭐 가까이 있는 다른 또 이 대통령과 함께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예, 이렇게. 예, 제가 소름이 돋는다 그러죠. 소름이 돋는다. 알겠습니다. 자, 이 아침에 메이 엄마님 슈퍼챗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지금 최근에 일부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그 정청래 후보가 다시 힘을 받는 듯한 그런 결과가 있어서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두고 이게 정청래 후보가 이원택 지사와 함께 전북 소외론에 힘을 싣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재명 정부가 새만금 투자 등으로 구해낸 선거판에 호남 갈라치기를 시도한다. 뭐 이렇게 우리 조계원 의원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그 이제 전북 소외론을 그동안 정청래, 이원택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면서 전북 지역에서 일부 민심이 이 뭔가 소외감에 동조하는 듯한 그 적지 않게 먹히고 있다는 설이 돌고 있는데, 호남의 지역구를 주신 우리 조계원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오히려 전북 민심은 확실하게 오히려 전남보다도 더 정청래 후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원래 그 이원택 지사는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실은 거기 김관영 후보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지지세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에 그렇죠. 어쨌든 김관영 지사가 대립이 대납 사건으로 소위 그 12시간 만에 제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원택 그 당시 후보와 관련된 식사비 대납 사건은 당에서 사실상 얼렁뚱땅 윤리 감찰하고 전화 2번 오고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호영 후보가 공정하게 제대로 감찰하라. 무기한 단식해도 이것에 대해서 그 정청래 주변에 박규환 최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알량한 사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 정청래 씨하고 건대 동문. 거기다 대고 정청래는 피 튀기는 사자우. 지명지 최고위원 정말 잘 뽑았다. 이런 식으로 그랬어요. 통지 거의 지금 무기한 단식으로 거의 지금 몸이 지금 실려가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 그게 인간적으로 할 소리입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이원택 지사가 어쨌든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택 지사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정부가 노력해서 새만금의 우리 현대의 구조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구조 투자가 유발 효과는 사실상 앞으로 수백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투자를 성사시켜 놨기 때문에 사실상 그 김관영으로 돌아선 민심을 그래도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새만금 이걸 만들어낸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원택 지사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뭐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나오니까 정청래 후보가 쪼르르 내려가 가지고 전북 소외론을 이야기합니다. 또 거기다 대고 이원택 지사는 또 뭐라 그럽니까? 새만금에 현대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카지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심하게 운영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북 민심이 지금 돌아선 거 아닙니까? 정청래로부터 확실하게 돌아섰습니다. 그 흐름이 지금 그렇게 전개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괜히 걱정했습니다. 또 본인은 그렇게 해서 전북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지만 저는 착각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엇보다도 정치 의식이 높은 곳이 호남입니다. 그럼요. 호남에서 이런 상황을 가벼이 보지 않을 호남민들을 것이다. 바보로 보지 마세요. 글쎄 말입니다. 자, 개망초님 2만 원 감사드리고요. 자, 김민석 후보 측에서 제기한 신천지 개입 의혹, 조국혁신당 이중당적 투표 문제 이걸 언급하셨어요.
이 정청래 후보 보좌진의 인연 또 특정 행사 참석 이걸 두고 신천지와의 어떤 구체적 연계 정황도 말씀하셨는데 자, 이 이야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됐는데 또 이제 전남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남 광주 쪽에서의 그 신천지의 교사도 상당하고요. 지금 신천지 개입 의혹으로 어디서 어떻게까지 보고 계세요? 이미 지금 합수본에서 신천지의 지방선거를 앞둔 조직적 개입 정황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상식이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상식에 근거해서 정청래 대표도 신천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 그 개입하는 순간 당신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처벌과 응징이 뒤따를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까지도 단 한마디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신천지 표를 의식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의 지도자를 꿈꾼다면은 작은 표 계산법에 근거해가지고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오히려 합리적인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고소 고발한다는 등 사퇴하라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지금 일관되게 고소 고발로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지금. 그 밑에 또 소위 정청래 개파의 최고위원 후보들 똑같이 그렇게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앞서 그 KSOI 여론조사가 이제 일부 정청래 대표가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미디어 토마토 그것도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 국힘당과 조국당 지지율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앞서는 거예요.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조사에서조차도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지지율 합산하면은 김민석 후보가 1위로 나와요. 그리고 그때 당시 조사는 5명의 후보, 고민정 그리고 김보미 후보 그 5명의 후보를 같이 놓고 조사한 거예요. 지금 고민정과 김보미 후보가 이제 그만두고 3파전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표들은 그 지지율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정청래 후보로 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더 격차는 벌어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 더욱더 그 김민석 총리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후보와 좀 우호적인 여론조사 꽃의 조사도 최근에 조사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석이 다시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그럼 일장 추몽이 돼 버렸습니다. 뭐 미디어 토마토라든지 그 KSOI 조사 결과가 말이죠. 자, 그래요. 그 결국에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민주당에 있는 어떤 정치인 말씀에 따르면은 많은 수의 신천지 신도들이 이미 민주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대놓고 신천지를 디스하는 것은 그냥 정의로운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정한 정치적 리스크를 지고 하는 발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각오와 희생 없이는 그 말하기 어려운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그냥 뭐 자기에 대해서 신천지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고소 고발로 대응하겠다, 뭐 입만 열면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신천지 도대체 어떻게 또 어디서 이게 들어왔는지 다 규명하자, 명명백백히 규명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건데 나는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만 지금 일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고해야죠. 근데도 아직까지도 신천지의 표를 의식하는 건지 몰라도 한마디 경고를 안 하고 있어요. 신천지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나 우리 저 조계원 의원님이나 지금 사실은 리스크를 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남 광주의 신천지가 제일 세력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광주의 베드로 지파 뭐 6, 7만이 넘는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표를 의식하는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신천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그 관여하는 순간 당신들은 끝장이다. 이렇게 경고해야죠. 뭐 이만희 XXX 이런 말은 못 하더라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예, 지금 오히려 즐기고 있다 이런 썰도 도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김민석만 손해지 뭐 이러면서 그럼요. 즐겨한다는 또 소문이 있는데 에이 사실 아닐 거라고. 큰 정치를 해야죠. 이렇게 작은 표 계산법으로 선거공학으로 어떻게든 당 대표만 되면 된다는 그런 얄팍한 술수를 쓰는 건 아니죠. 그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당원들도 다 압니다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 저기 의원님 그 얼마 전까지 전남지사를 했던 김영록 전 지사 이분이 이제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뭐 사실상 뭐 패배나 다름없는 결과를 받아안는 그 시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정청래 대표 끌어내리는데 모든 걸 바치겠다. 김 전 지사가 왜 이런 분노를 표출했다고 보십니까? 이제 선거 경선 과정에서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IRS 조사가 들어가는데 전남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그 다음 진행을 못하고 끊겨버렸어요. 무려 2,308건이. 아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실제 표 차이가 200여 불건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 선거였어요. 그 만약에 그걸 2,000표를 다 받았으면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당에서는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결국에 그 중에 한 168분인가 그 정도밖에 투표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또 공개하고 규명해 달라 해도 당에서는 묵묵부답을 한 거죠. 정청래 대표의 당에서. 그러니까 뭐 모든 선거가 그랬어요. 이번에 모든 그 경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사에 몰려와가지고 삭발단식하고. 거기다가 이번에 그 정청래 특보가 무려 700명이 넘는다, 뭐 1,000명 가까이 된다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당화를 한다. 그래서 정청래 사당화는 막겠다는 선언을 하신 거죠.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특보단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었어요? 20명이 채 안 됩니다. 완전히 사당화를 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백 명에 이른다면 그걸 또 믿고 지금 1인 1표 경선을 하면은 이길 수 있다. 특보단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많이 당선됐으니까 자기는 이긴다. 그리고 의원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1인 1표에 성공했다. 뭐 이런 1인 1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소수의 강성 당원들의 표를 가져가면은 충분히 이긴다는 그런 선거 계산법을 쓴 거죠. 지금 보니까 선거 때마다 그 지나가는 개도 물고 다니는 게 이제 임명장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도 그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긴 한데 그 일단 선거 때 내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특보를 많이 임명해 놓고 그 특보 중에는 또 이원택 지사의 최측근 그 식비 대납을 그분도 그 특보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해서 정청래 대표가 결국 그 이번에 8.17 전당대회를 겨냥해서 사전에 전국에다가 자기 특보를 심어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건 다 사실로도 확인이 됐는데 그 특보단의 수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요. 그 하여튼 지금 그러니까 철저히 사리 사욕만 챙긴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뒷받침해야 되는지 거기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본인의 당대표 연임 그리고 또 무슨 꿈을 꾸는지 몰라도 자신의 욕심만 추구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참 이거 뭐 여러모로 또 이렇게 그 느껴지는 것이 이 정청래 전 대표는 6.3 지방선거 선거운동은 안 하고 8.17 전당대회 본인의 당대표 연임을 위한 선거운동만 한 것 아닌가. 6.3 선거운동 했습니다. 근데 그 선거운동이 참 오빠 해봐. 그 발언 하나로 지방선거에 찬물을 끼얹고 평택 선거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김영남 후보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은 본인도 사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예. 이러면서 그만두라는 얘기지 그 얘기는. 조국 후보를 두둔한 거예요 사실상. 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김영남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서울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 청년들이 분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에서 오세훈 표가 청년들이 75% 가까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대선 때도 옛날에 대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봉이 김선달 발언해가지고 불교계 표를 싹 돌려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 송영길 대표가 전국 사찰을 다니면서 사죄하고 송영길 후보 다리까지 부러져가지고 기부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선거 23만 표 차이입니다. 23만 표 차이라는 것은 12만 표만 우리 쪽으로 왔으면은 이기는 선거였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봉이 김선달 발언이 저는 그 정도에 상응하는 효과를 미쳤다. 정말 반성할 줄 몰라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이고 참 그래요. 하여간 이 경선 전반에 걸쳐서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시스템 오류라고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김관영 후보 날리고, 그리고 이원택 의혹 그냥 대충 부실하게 조사하고 문제 없다. 김관영 후보는 소위 친명이기 때문에 바로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12시간 만에 제명해 버렸어요. 바로 가장 강력한 단칼에 쳐버렸잖아요. 근데 이원택 지사의 식사비 대납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윤리감찰단에서 전화 두 통하고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 없다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김슬지 의원 실제로 이제 2025년 11월에 특보가 됐더만요. 정청래 대표의 특보가 됐습니다. 많은 걸 상징합니다. 식비 대납을 했던 김슬지 씨가. 자, 현재 그 전당대회가 검찰 보완 수사권 피의지 이슈에만 매몰돼서 일종의 블랙홀이 됐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조기원 의원님도 그것을 비판하신 바가 있습니다. 블랙홀 발언은 제가 처음 했던 말입니다.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깊이 있는 수기 절차와 그리고 강성 지지층 결집용 선거 프레임 사이에서 민주당이 세워야 할 올바른 당론의 기준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그 보안 수사권이 김민석 총리 시절에 보안 수사권 폐지 기조에 근거해서 그러면은 동의하니 당에서 빨리 정리를 해달라 5월 안으로. 그래서 한정희 최고위원이 그 당에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지도부에도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정청래계로 알려진 조승래 사무총장도 그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만 보고 못 받았다 그래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발뺌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꺼내들면서 모든 이슈를 그걸로 몰고 가버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가 급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성과 열매들이 어떻게 서민 경제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가. 정부는 막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어서 어떻게 가보고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보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오로지 보안 수사권 하면서 모든 이슈에 블랙홀을 만들어 버려요. 전당대회가 지금 잘하기 경쟁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바로 정청래 후보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대통령이 한 말, 대통령이 말할 때마다 오히려 어깃장을 놨는데 뭐 큰 그릇 정치를 하자니까 뭐라 그럽니까? 거기다 대고 정권은 짧다 그러죠. 그다음에 지금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좀 수기해봐다. 수기 좀 해보자.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 합니까? 대놓고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티끌만큼도 허용 안 해. 이런 식으로 대들어 버립니다.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에서는 보안 수사권 폐지 기조에 맞춰서 애초에 정청래가 후보가 주장했던 보안 수사권 폐지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의 신설 조항을 만들고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저는 이것조차도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다. 제2의 장유기 사건을 막아낼 수 있을지 솔직히 좀 걱정도 됩니다. 저는 근데 이재명 정부가
워낙에 치밀한 정부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대안 플러스 알파를 분명히 제시할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정말 생각할수록 괘씸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슈를 갖다가 본인의 선거 프레임으로 보안수사권 폐지를 걸고 만들어 가지고 네. 민주당을 정말 이거밖에 모르는 당, 정말로 민생과 그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얼마나 중요한 이슈들이 많습니까? 네.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지킨다고요? 네. 지킬 이유가 뭐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뒷받침해야죠. 네. 뭐가 지켜요? 누가 누구를 지킵니까? 그리고 솔직히 지킬 사람입니까? 아니, 정청래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책임 회피입니다. 네, 맞습니다. 책임 회피의 동전의 양면인데 거짓말도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놓고 얼굴색 하나 안 바뀌어요. 이런 정치를 1년 동안 견뎌온 이재명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작년 연말부터 대통령이 또 청와대가 정청래 어떻게 저러지?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유시민의 눈빛이 변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정청래 후보의 눈빛도 자세히 봐보십시오. 한 1년 전에 정청래 눈빛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얼굴도 가고 눈빛도 가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많이 변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연민마저 느낍니다. 네. 그 아까 그 평택을 얘기를 했는데 그 정청래 씨가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가 1년 막 지났는데 무슨 다음 대통령은 뭐 조국 혁신당과 뭐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아니 지금 대선 얘기할 때입니까? 아니 그리고 이번 지도부는 다음 총선까지예요. 그렇습니다. 다음 대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러죠? 본인 도둑이 제발 저린 거죠. 본인이 지난번에도 당대표 연임 도전하겠다는 말을 안 했어요. 사실은 1년만 하고 1년짜리 손해보는 당대표의 길을 선택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네, 그런 말 했어요. 그 말에 책임을 져야죠. 근데 이 양반 정청래 후보는 책임을 지질 않아요. 더구나 적어도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려면은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에서 정말로 압도적인 승리를 얻어냈거나 그런 결과물이 있으면 또 몰라요. 그것조차도 없이 정말 다음 정권 재창출마저 장담하기 어려운 참혹한 실패로 끝난 선거를 가지고 이겼다고 숫자로 이겼다. 이렇게 자평하면서 연임에 도전해요. 아니 어느 민주당원이 이번 6.3 지방선거를 이겼다라고 얘기합니까? 본인 말고는. 서울 선거 보십시오. 오세훈 선거. 지금 그 상황 그대로 총선에 옮겨놓으면은 서울에서 과반수가 획득 못합니다. 아 그래요? 좀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런 선거를 만들어놓고 지금 자화자찬을 해요. 선거 이겼다고. 이건 상식 이하의 지금 정치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 물론 자기가 알죠. 속으로는 알겠죠. 본인이 그 연임에 도전할 명분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포장을 해야겠다 한 건데 정말 너무 당당하게 하세요. 정말 너무 지금 국민과 당원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